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박진호 신기자의 굿스타 10월 4일 1호 예상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기 전에 우리 박 소장님, 박진호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일요 경마의 메인 승부처 8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메인 승부처 취재를 열심히 또 준비하신 1호 중계 6경주 준비돼 계시고요. 김천이 준비한 승부처 딱 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경주 메인 승부처까지 2개의 승부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호 경마 자, 심도 있게 준비한 만큼 차분하게 진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2세 별정경주 12두의 말들 출전합니다. 자, 박수영님 네. 소두를 좀 끊어주시죠. 네, 몽경주는 그 신예 마필들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번 1200m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번마 공룡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전 경주하고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승부가 이빨 걸렸다 우리 하는 말로. 근데 저는 가라 그래라 나는 맞고는 안 살란다 그리고 뺐어요. 농담 삼아서 그냥 말한테 공룡이 뭐냐 이름을 희한하게 좀 일단 이빨 갔어요. 갔는데 코너 워크에서 외곽으로 찍 삐져버리면서 외곽 사행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는데 네. 크게 외곽으로 사행을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채찍을 대니까 또 다시 꾸역꾸역 또 뛰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마방에서 그런 내용 나올 만했다라고 제가 이제 복귀는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은 직전 경주 때 막권 사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번 첫 차를 타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이트 조건도 좋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발빠른 마필들이 좀 있지만은 공룡 자체의 스피드도 분명히 데뷔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훨씬 더 걸음이 좋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4번마 공룡의 첫 입상 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진로가 맥히면서 사행하는 그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1번 얼핏 봤을 기억했죠? 때, 공룡 참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고요.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노려볼만 하다. 자, 첫 차를 첫 차를 타보고 싶다라고 언급해 주실 정도로 강한 의지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4번 공룡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진호 소장님, 신 기자님. 네. 이번 경주 관심만도. 예, 자 이번 경주를 보니까 8월 15일 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취재할 때 우리 페로비치 기수하고 이제 취재 내용이 있었는데 요 이제 그 당시에 1등을 했던 마필이에요. 빈체로에스라는 마필인데 이번에 특별 경주도 나오는데 자 그 마필이 페로비치 기수가 한국에 와서 가장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느낌을 가졌던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좀 취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공략을 했는데 못 잡은 마필이 있어요. 6번마 대군마마예요. 그때 그 쌍이 830배가 넘게 터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정말 통탄의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 대군마마. 결코 그 당시 이제 빈체로에서 목 차이로 졌거든요. 이 마필이. 굉장히 강한 마필에 목 차이를 졌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또 이준철 기수예요. 상당히 그 말잘서는 이준철 기수까지 올려놓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2번 대구마마 직전 강편성에서의 선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룡에 대한 좋은 내용을 박진호 소장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마필한 누가 있는데 입상유아를 장담할 수 있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는 11번 성운마루 이건 기본 능력 자체가 분명하게 갖춰져 있는 신예입니다만 자 데뷔전에서 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신마다 보니까 자 출발 자체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중반에 좀 무리를 했고 자 결과적으로 라스트의 끝걸음에서의 그 걸음 저는 거기서 매력을 좀 느꼈어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니까 출발 능력이 안 좋은 말도 아니고 11번 성운마루 자 이번에 늘려서 거리를 늘려 직전하고 있는데 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 연습까지 11번 성운마루를 저는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1경주 정리됐습니다. 다음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3세 이하 별정 경주 12뒤의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 편성 박정상님. 네.
요거 참 난해한 전개가 나올 것 같아요. 경주 자체가 어떻습니까? 먼저 소개해 주실 마필한테 소개 일단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전개의 기본은 이제 선행을 누가 가느냐죠. 그 네. 선행말을 막고까지 사든 안 사든 예, 맨 앞에서 뛰는 마필은 항상 내경주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 마필이 이제 페이스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또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나머지 전개가 이제 또 뒤따라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건데 7번 아스트로볼이 굉장히 빨라요. 스타트가 빠르고 스타트 자체가 빠르고 쭉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주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자막입니다. 다만 이 빠른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은 그만큼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아주 뭐 거리를 많이 벌려가면서 조금 무리한다 싶을 만큼 도주에 가깝게 레이스를 펼치다가 결국 지풀에 쓰러져 지쳤습니다. 자기 풀에 이제 지쳤었던 그런 3착인데 직전 경주도 어중간하게 따라가다가 결국 또 뒷심 부족을 보이고 말았고 결국 순발력은 있으나 뒷심이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마필은 이제 힘한 배가 중요하죠. 그리고 편성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편성은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아요. 뭐 한 마리 빼고는 그렇게 강자는 없고 예. 이현종 기수가 무조건 선행은 잡아낼 것이고 예. 선행 이후에 4코너까지의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인데 예, 우연찮게 이현종 기수가 이번 주 원래 기승정지 기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꽤 오랜 시간 만져왔고 자신이 나름대로 좀 아쉬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 때 아스트로골만큼은 정말 긴장을 제대로 타면서 힘한 배를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주도적으로 끌 수 있는 7번 아스트로골의 배팅 가치 높게 보고 있습니다. 7번 아스트로골 기승정지 유예 신청까지 하면서 강한 애착을 가지며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 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버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박진호 수장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추천해 주셨습니다. 7번 아스트로골을 지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님, 네. 자 이번 경주 뭐 내용 좋은 말 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직전 경주에 소극적인 훈련으로 일관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뛰면서 1번만 이제 쌩쌩돌이가 아쉽게 이제 4위를 했어요. 예. 예, 사실 그 마방에서도 그렇게 뭐 강한 훈련을 이끌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예.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강운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예. 최범영 기수가 다시 한번 만지고 나왔고 예. 또 1번 게이트 이점에 지금 뭐 비가 내려서 예. 좀 주로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마필이 막판 추임력이 12.5토인데 12.5초를 받았어요 직전에 예. 막판 200m 그 라스트 스파트요. 라스트 스파드가 자 이번 경기는 얼마만큼 더 나올지 모릅니다. 훈련까지 더 강하게 돼 있고 또 편성 자체가 직전보다도 훨씬 뭐 해볼 만한 그런 편성입니다. 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번만 쌩쌩돌이의 내용까지 연구해 주셨습니다. 자 4번 해피레이서의 직접 문세영 기수와의 두 번째 호흡에서 보였던 라스트 한 발의 추임력은 정말 일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인기권 마필했음에 이기 때문에 뭐 환주에 대한 메리트는 없었습니다만 자 환주 가치를 떠나서 어려운 전개 속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과 함께 위력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다는 부분 그리고 1200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저는 4번 해피레이서가 가장 입상에 유력한 마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쌩쌩돌이 신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김찬의 4번 해피레이서 그리고 7번 아스트로골 체크 나온 마필이죠. 박진호 수장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편성 12뒤의 말들 출전합니다. 요거는 신 기자님께서 서두를 좀 풀어주시죠. 예, 이번 경주는 6번마 닥터와이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유승환 기수도 오늘 새벽에 또 취재를 했었고 예. 또 훈련하고 이제 들어왔던 부분 요마필 아주 문제가 없다 합니다. 지금 훈련까지도 아마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워낙 강하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도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하게 뭐 좀 두려워할 만한 그런 마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곧 그 연승의 가도를 달릴 것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6번만 닥터와이 승급전 최단거리 1000m.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신 기자님의 6번 닥터와이 기억해 주십시오. 박진호 소장님, 네. 이 편성 어떻게 보십니까? 닥터와이를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 신 기자님이 먼저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네. 닥터와이는 지난번에 제가 쌍승식 승부를 권해드렸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쌍승식으로 3방을 갔는데
꼬리를 못 맞췄어요. 아그리빠가 득발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쌍승식이 또 67배가 몇 마리 뛰지도 않으면서 첫 경주부터 좀 무리를 했는데 쌍승식 뭐 토요경마 방송 때 이제 쌍승식 좀 그만 추천하라 그런 말씀을 해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6번마 닥터와이가 2번 라우프와 함께 이제 선두권에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정도 선두권을 쫓아서도 더 잘 뛸 가능성 있는 마필이 누굴까를 평가해 봤을 때 저는 8번 진영의 거인이 매경주 지금 2번 연속으로 또 깨지고 있긴 하지만은 못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영의 거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래 입상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5등급까지는 되는 마필이에요. 지은 죄도 없이 계속 외곽 게이트만 떨어지는데 요번에도 뭐 좋은 게이트는 아닙니다만은 8번 게이트 정도라면은 2선 내지 선입 전개까지는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동철 기수 좀 야무지게 선두권 쫓아간다면 결코 선두권이 뒷심까지 넉넉한 애들은 아니어서 직선주로 역전 찬스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데뷔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를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좀 이런 표현 진짜 쓰기 싫은데 최근 2번의 모습은 좀 느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고요. 박진호 선생님께서 충분한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던 마필 8번 진영의 거인은 강하게 노리셔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와이와 진영의 거인 2두의 동반 입상이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요. 30일전을 치르면서 2번의 입상 그것도 우승입니다. 자, 직전이 또 오래간만에 거의 1년 이상 만에 또 그렇죠. 우승을 한 마필인데 무상대복 최단거리 1000m 자 1분 때는 또 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좀 간간히 오고 있습니다. 주로 상황에 대한 그 변수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로 상황에서는 자 일단은 뭐 무상대복 역시도 앞선에 다시 한번 붙여서 꾸준하게 1000m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대복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님의 8번 진영의 거인, 신 기자님의 6번 닥터와이, 김찬의 7번 무상대복까지 언급이 된 토요 3경주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 김찬이 준비한 딱 한 경주 코너가 되겠고요.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두의 말들이 출전하고 시네마 편성입니다. 자, 액면 모조리 무시하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있는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 3번만 OS 화답 그리고 10번 와우캣의 이강구도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이고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시 됩니다. 왜? 직전 경기에 너무나 완벽했던 경기력들을 보여줬던 신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에 딱 두 방으로 제가 딱 한 경기에서 1호 경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금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딱 한 경주 1호 4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5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 편성 12뒤의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님. 예. 자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뭐 이번 경주는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있죠. 52조 이제 김동균 조교사 마방의 그 8번만 이제 고려사랑인데 자, 요 마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꾸준한 그 경주력도 보여주고 있고 그 구절염 때문에 이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잘 만났어요. 이런 편성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김동균은 52조 마방에서도 진짜 뭐 자신감 있게 나온 마필이다. 뭐 이번 경기의 우승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8번 고려사랑. 네. 이거 센 말입니다. 뭐 최근 4연속 입상 성공해지고 있고요. 박준 사장님. 네. 자 이번 경주 관심만도 부탁드릴게요. 안쪽에 뭐 클린업 빙고를 현장까지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고려사랑도 구절염이 있듯이 얘도 이제 항상 양쪽 앞다리가 좀 부어서 나오는 그 좀 부종 때문에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기도 조금 만만치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출전을 하는데 그런 상태로 뛰고 있는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고려사랑도 그렇지만 그래서 클린업 빙고의 게이트 2점과 더불어서 박태준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은 1200m이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에서 하여튼 경제적으로만 레이스를 풀어간다면은 버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 막 클린업
빈곳까지 언급을 좀 됐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 많은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외곽에 있는 문세영 기수의 장선 타이거,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서 경주에 임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요 마필 자체도 순발력이 뛰어나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 앞선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여유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문세영 기수가 과연 얼마만큼 커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분명 없이 외곽이지만 앞서 밀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줄어든 1200거리 선두권 공략에만 성공을 해준다면 저는 여유 있게 입상한 자리는 지킬 수 있다. 12번 장선 타이거 언급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 편성 12대 말들 출전합니다. 자, 한국마사의 취재기자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으로 준비한 메인 승부처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마사의 출입기자 신 기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새벽 그 취재 시에 뭐 인기 마필인데 내용이 상당히 안 좋은 마필이십니다. 한 2두 정도 돼요. 네. 자, 그 마필을 만약에 이제 그 상태 취재 내용대로라면은 두 마리를 이제 자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상당히 좀 가볍게 뭐 취재 정보만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의외로 적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6경주 추천을 좀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 좋은 마필 2마리를 잘라내면서 중배당 이상의 그런 충분한 배당까지 꺼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맛에 취재를 다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엇비슷한 전력들 간의 자, 치열한 접전 속에서 인기를 모으는 능력마가 상태가 안 좋다. 이것처럼 좋은 조건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고, 그 빈틈을 노리는 말들은 거의 뭐 인기 대선 약간 밀려있지만 그래도 5선 6선 사이에 있는 인기권 말들이거든요. 네. 먹기가 아주 좋은 경주입니다. 자, 목요일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 오늘 새벽에 또 과천경화장 가셔서 열심히 또 많은 사람들 관계자들과 취재를 통해서 준비를 잘하고 오신 우리 신 기자님이 준비하신 일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을 세워 불안한 인기마 2도 걷어내고 때리고 맞추고 두 방에서 중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 신 기자님과 서울 1호 6경주 꼭 함께 하십시오.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7경주 1800m 2등급 핸디캡 편성 12뒤의 말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찬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전력들 간의 한판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뭐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라면 딱 5주 정도가 이번 경주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만, 그 5두 안에서 4방을 때려도 환수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벽봉권의 배당 가치 마피를 과감하게 쌍복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사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그 사연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왜 1800을 출전했는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실한 적중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의 메인 추천 1호 서울 7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8경주 1700m 국내선 3등급 핸디캡 12뒤의 말들 출전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코리아 경마연구소 박진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일요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신 내용 한눈 파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자, 이번 8경주는 그 전개 속에서 유리한 마필 1마리하고 능력마 3마리가 출전합니다. 능력이 있는 능력은 다 있죠. 이제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번 경주 12마리 중에서 능력에서 앞서는 마필은 3마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마리에 대한 파악이 끝났고 3마리 모두 승부지는 상당히 높아요.
그 속에서 전개라는 부분을 덧입혀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마필, 약간 불안해진 마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아주 큰 배당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압축을 해서 강하게 붙는다면은 충분히 먹을 게 있는 남는 장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는 판단 하에 1호 경마에 세게 붙는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압축 경주인 만큼 배당만 좀 적정한 수준에서 나와준다면 좀 힘있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호 소장님의 메인 승부처 1호 8경주였습니다. 자, 이 박 소장님의 압축 승부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환수를 불문하고, 자, 단통 승부도 자주 때려주시고요. 자, 요번 메인 승부처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압축이 돼 있는 돈이 되는 편성입니다. 자, 어설프게 걸린 999보다는 야무지게 때린 5배가 더 큰 돈이 되는 법입니다. 그거는 경마라는 그 스포츠 안에 있는 그 누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압축 승부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수장의 메인 8경주 1호 서울 경주 정리가 됐고요. 다음 9경주입니다.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1200m로 펼쳐지고요. 국내에서 오픈 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이 13두가 출전합니다. 참 재밌는 경주네요. 박진호 사장님. 네. 자, 관심마 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관심마 한도 일단 1번만 천연동안을 제낄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천연동안이 작년에 참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인데 이제 앞말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면서 제가 넣고 빼고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사대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마필 자체가 이제 앞말치고는 굉장히 근성이 좋습니다. 투지가 좋아요. 마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얘가 오른쪽 눈이 고래 눈이에요. 예, 고래 눈이라 그러면 이제 마방 관계자, 그러니까 안쪽 사람들은 조금 보기가 흉하니까 흰자위가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노려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이제 경주마가 고래 눈이면 이렇게 정이 안 가요. 개처럼 까맣게 이렇게 이제 눈동자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천년 동안 이제 우측 눈이 고래 눈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워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또 투지 넘치는 그런 느낌도 전해줍니다. 네. 그래서 천년 동안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스포츠 주선배 때 2착을 갖다 대면서 완벽하게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리는 줄었지만 지금 5군 취임마하고 1등급 마필하고 뒤섞여서 팔립니다. 그렇죠. 선두권의 핵심은 9번 조이로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1번 게이트까지 떨어졌다면은 잘 나가고 있을 때 한 번 더 찬스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천년 동안 사이즈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뭐 대상경주, 경기지사배 대상경주 먹었죠. 그리고 스포츠조 선배 또 입상했고 굉장히 강마입니다. 예, 일본 천년 동안. 그리고 또 기승하는 이찬호 기수 지난번 첫 호흡에서 무난하게 또 좋은 성적 이끌어낸 만큼 천년 동안의 입상 가능성 높게 설명해 주셨고요. 신 기자님, 네. 나 이번 경주 내용 좀 마필 있으면 한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9번만이 조이럭키입니다. 박영규 조교사 뭐 취재 내용이 좀 있었어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조이럭키가 뭐 사실은 작년까지만 대상 경기 나가서 뭐 휩쓸었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한말 경주에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데 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바닥을 긋고 있다. 이 마필이 지금 80%까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전성기 때 그런 그 포지션을 100으로 둔다면은 지금 한 80%까지 올라왔다. 직전 경주는 편성이 너무 셌다. 예, 너무 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 자 이번 경기도 대상 경주입니다. 1200m예요. 앞선에 선다면 분명히 조이렇게 약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만약에 박용규 교사의 말대로 80%까지의 그 회복력을 보였다면은 결코 우승에 멀어 있는 마필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마필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것만 조이렇게 입상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좋네요. 상태가 살아나고 있다. 네. 10번만 매니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12전 동안 6번의 우승, 5번의 준승입니다. 단 한 번 대상 경주였던 일간 스포츠에서 5착을 빼놓고는 2차권 밖으로 밀렸던 적이 없는 굉장히 강한 능력을 보유한 마필이고 실전에서 기복이 없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자, 매니머니
이번 경주 뭐 쉽지 않은 상대들과의 접전 속에서 1200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1200 5번 경주에서 단 한 번도 실패를 맛본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5번의 입상 속에서 다양한 전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강하던 약하던 간에 항상 여유 있게 이겼던 모습이고 부산 원정길에 나서면서 5코스배 대상 경주의 우승을 확신하고 갔던 마필입니다. 원정 여파 그리고 그 경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가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좀 아쉽게 2착이라는 성적을 보였습니다만 그만큼 부산 강마들을 제압을 했다는 걸음은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10번 매니머니 김철이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대상 경주니까 요 세 마리가 좀 멋지게 선전하는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1회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고요. 1200m 2등급 핸디캡 편성 8뒤에 아주 단촐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신 기자님 여기에 네. 내용 좋은 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어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새벽 또 훈련 마치고 들어온 이상학 기수 와서 좀 얘기 좀 나눴습니다. 자, 이번만 이제 장산호랑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좀 했었는데 네. 자, 취재 내용이 요마필은 좀 2달간의 공백이 있죠. 예, 8월 15일에 이제 경주를 뛰고 2달 만이 나오는데 자, 기본적인 걸음은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좀 현장에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마체 무게라고 그래요. 마체 몸무게. 예, 몸무게가 자, 어느 정도의 가능치 한 10kg 범위 내만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자기 걸음을 더 내줄 수 있다. 이상학 기수가 좀 이 체중에 관해서 상당히 좀 포인트를 집어줬던 그런 마필 이번만 장산호랑이 추천드립니다. 뭐 훈련 내용도 좋더라고요. 예, 장산 호랑이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박 소장님. 네. 오늘 아까 저희가 준비할 때 보니까 이 1호 10경주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몇 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확실하게 맞춰보려고.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번 경주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막권용으로 볼 때 6번 홀리데이 펀치도 반드시 넣어가야 될 경주라고 봅니다. 뭐 워낙에 편성들을 세게 걸리는 바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전적만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셈인데 선샷이 댕받고 그대로 꽂아버린 경주에서 4차가 왔으면 잘 뛴 거고요. 그리고 뭐 천망 슈퍼서프의 8월달 7월 1700 뉴 화이트 삭스가 기록 냈었던 트랙 레코드를 세웠던 그런 경주. 예. 그런 경주들은 다 이렇게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선두권의 상대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장산 호랑이 이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예. 페로비치 기수가 여기서 뭐 전개 속에서 실수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스스로의 페이스만 너무 과하게 끌어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1200m 좋은 기록으로 15초 직전 경주도 이제 15초를 넘어선다 그래야 되나? 15초 1분 14초 9니까 넘어섰죠. 15초 대 100을 넘어선 말이죠. 예. 그 정도 기록에 도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풀어간다면은 그 기록만 작성했을 때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만 홀리데이 펀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번 장산호랑이 보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이번만 장산호랑이 뺄 수 없죠. 뭐 외적으로 대한마필 또 생각하시는 말이 있고요. 만에 하나 레이스가 이제 그 전개 변수가 크게 발생을 한다면 5번에 한 발 추입 정도인데 저는 5번 심신지려의 추입력이 아직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추입의 발동이 걸리기 전에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을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장산 호랑이를 놓고 때리면은 재미가 없어요, 경주가. 6놓고 때리니까. 근데 홀리데이 펀치를 놓고 때리면은 박진호 소장 말대로 이게 배팅 값어치가 굉장히 좋은 경주입니다. 자, 이 장산호랑이 댕받고 홀리데이 펀치 따라붙어서 단통. 이거 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김창 고스탑 시즌2 방송 우리 신 기자님이 언급해 주신 이번 장산 호랑이 그리고 6번마 홀리데이 펀치 박진호 수장님의 단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2번 자,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고스탑 시즌2에서는 강력히 좀 어필을 해드려보고 싶고요. 자, 저는 사실 이번 경주 재미가 없었거든요. 신신지려가 인기 많은데 자, 뛴 걸 봐서는 빼기는 힘들고 하지만 경주를 분석하다 보면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진호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길래 그래서 던져본 겁니다. 뭐 1시간가량을 좀 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추한 편도 그렇게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 빠졌는데 6번 홀리데이 펀치 강하게 나왔고요. 저희 김창 고스톱2
고스톱 시즌2에서는 6번 홀리데이 펀치 그리고 장선호랑이 6번 2번 오늘 쌍복 괜찮네요. 단통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 박진호 신기자의 고스톱 시즌2 첫 방송이었습니다. 토요 경마 1호 경마까지 많은 경주를 풀어왔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분명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비춰졌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차후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개편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한국 경마 최고의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2주차에서 더 깔끔하고 정교한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